자, 봅시다. 레벨 2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지금 PQ에 제한을 뒀어요. P와 Q, 자연수의 세상에서 다루도록 한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은 리미트, 지금 n의 P승 그리고 더하기 n의 3승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n의 P 플러스 1이요. 그리고 더하기 n 플러스 2. 얘가 Q가 성립한대.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일단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나 Q, 나 같은 자연수예요. 즉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 수렴값, 즉 이 극한 값이 존재해요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젠 현재 사항이 뭐냐면 이렇거든요. P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지수파트에 왔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어머나 얘와 얘 차수에 대한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 둘 중에 말이야 누가 차수가 커?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그죠? 우리 둘 중에 과연 누가 차수가 크냐, 마찬가지로 나와 나중에 차수가 도대체 누가 큰 거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실 여기는 고민사항이 아니거든. 얘네와 얘네의 차수를 비교할 때는 나는 1차로 고정되어 있어. 근데 P는 자연수야. 그럼 최소의 자연수 P는 1이잖아. 그치? 그럼 1, 2, 3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내가 커 이런 거지. 그럼 현재 사항은 우리 둘 중에 차수가 도대체 누가 크니? 이게 문제에 뭐가 된다는 거지?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그럼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문제에 감이 잡히진 않을 때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P 대신 1, 2, 3, 4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규칙 또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시작 한번 해볼게. 한 번에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인다면 P 대신 1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나는 2차가 되고 나는 3차가 돼. 그럼 어차피 극한식에서는 최고 차수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보자는 거지. P가 1일 때는 난 2차 난 3차가 되니까 난 최고 차에만 관심 있는 거야. 3차가 최고 차수야. 나는 몇 차가 되는 거지? 2차가 된단 말이야. 리미트 3차분의 2차 나의 극한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극한값은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수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P는 1이 아니네 이런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P 대신 2를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야. P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머나 나는 2차 나는 3차 괜찮아? 그럼 여전히 몇 차분의 몇 차가 되는 거죠? 3차분의요. P가 2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몇 차가 되는 거지? 3차가 되는 거야. 어머나 우리 둘이 동차가 되는 거네.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좀 구체화시켜 볼까요? P가 2였다면 어차피 2차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리미트 n 세제곱 샬라샬라 분의 나머지 관심 없고 P가 2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3n 세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될 테니 최고차의 개수비 1분의 3 3이라는 수렴값을 갖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P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나요.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우리 둘 다 3차가 되고 나는 몇 차가 돼요? 4차가 돼요. 이런 거지. 얘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난 발산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P가 4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P가 4였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몇 차분의 몇 차? 4차분의 4였으면 나는 5차가 돼요. 여기에 리미트요. 여전히 발산하겠네 이런 거지.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차수 추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단서가 되었고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 문제 풀 때는 그때 문제의 개연성은 우리 둘의 차수 누가 큰지 모른다. 괜찮아요? 그래서 한 방에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일 때는 나열하면서 관찰하자.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해설해드리고 싶어요. 오로지 되는 것은 P는 2이고요. 그때 극한값은 3. 내가 Q예요. 이런 거지. 나한테 물었던 건 P 플러스 Q의 값이요. 그래서 답은 뭐다? 5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항 보도록 하죠. 2번 문항요. 시작. 두 개의 수열이 있대요. 나한테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을 줬어요. 리미트. 나 an 더하기 bn이요. 내가 1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리미트. 나한테 준 것은 an 더하기 bn, an 마이너스 bn이요. 내가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이요. 내가 3으로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고요. 그때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리미트 bn 분의 an의 값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단 bn은 0이 아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bn도 0이 아니다. 조건을 이렇게 주셨어요. 나한테 준 조건은 an 플러스 bn도 0이 아니다. bn도 0이 아니다. 잠시만요. 0이 아니라는 녀석의 기능 자체가 있어요. 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0이 아니에요. 내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도 있냐. 0이 아닌 나요. 0이 아닌 나요. 우리들은요. 어디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모에 위치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 분모는 0이면 안 되니까요. 괜찮습니까? 이게 0이 아니다의 기능 중 하나예요. 쟤를 줬다는 건 저 식 자체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올 수 있다라는 기능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이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잘 들어봐. 얘가 그냥 나한텐 세모일 뿐이야. 세모. 그리고 얘가 나에겐 그냥 네모일 뿐이야. 세모와 네모가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거든. 그냥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세모라는 수열도 결국은 뭐하고? 수렴하고 네모라는 수열도 수렴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 세모, 네모가 복잡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세모도 수렴하고 네모도 수렴하니까 나는 세모, 네모에 대한 사칙 연산 자체가 가능해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단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되겠어? 분모는 0이면 안 되겠지. 이것만 주의하면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누구를? 내가 원하는 건 bn분의 a에 얘에 대한 극한값이거든. 그럼 세모, 네모는 이미 사칙 연산에서 자유로워진 거야. 그럼 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요? 잘 들어봐. 리미트요. 내가 어떻게? 세모분의 네모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어머나 an 플러스 bn은 0이 아니라 그랬으니 분모에 오셔도 되네.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니 세모의 극한값이 1이었어. 네모의 극한값이 3이었어. 세모분의 네모 얘의 결론은 뭐였던 거죠? 결국 리미트 세모분의 네모요. 남는 건 an 마이너스 bn 얘의 극한값이 뭐다? 3이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봐봐. 다시 동그라미라는 새로운 수열이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an과 b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이젠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그라미랑 여기에서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하세요. 사칙연산 가능하고 거기에 실수배 뭐를 한다면? 2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는 것 자체는 리미트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래서 리미트 an의 값은 2다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b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다는 건 리미트 호로록 나 이번엔 세모에서 뭐를 뺄 거예요? 동그라미를 뺄 거예요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나누기 2요. 실수배 2분의 1의 실수배 연산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결국 리미트 bn에 대한 극한값이 되고 나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뺀 다음에 2분의 1배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전히 우리 둘이 또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칙 연산이 가능했고 어머나 내가 0이 아니라는 조건조차 좋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깔끔하게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이요. 시작해 볼게요. 다항함수 fx가 있대요. 나 fx 다항식이에요. 그리고요, 자연수 n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건은 두 개를 줬네요. 가라는 조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 플러스 1분의 fn, 나의 극한값이 2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함수의 극한을 배우던 시절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어머나 나 발산 조건이라고 불러요. 우리 발산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차수와 최고창의 개수를 추론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분모 2차. 수렴해. 그럼 분자도 몇 차? 2차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최고창의 개수는 2, 수렴값 2가 결정할 테니 결국 f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2n제곱 샬라 요렇게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와 차수를 추론한 거죠. 그럼 여기선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일단 fn 자체를 요렇게 세팅한 다음에 다음 조건을 볼 것이냐, 아니면 또는 2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b 요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 것이냐. 이것은 뭐의 문제라고? 선택의 문제예요.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푸셔도 좋고, 만약에 미지수가 3개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팅하는 가정은 최우수단이 될 거예요. 미지수가 몇 개 이상이라면? 3개 이상이라면. 근데 2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나는 나라는 조건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나한테 준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플러스 3이요. 거기에 곱하기 f의 n분의 1 내가 3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결국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행동 영역이요. 기본적인 행동 영역은 이렇거든요. 여러분, 어떤 행동 영역? 간호 아니 복잡해. 단일 문자가 아니야. 만약에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면 있는 그대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얘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동 자체가 어떻게 되죠? n분의 1을 단일 문자인 t로 이렇게 다른 문자도 치환합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식 자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변신시키자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선 t는 0으로 갈 것이고, 나는 ft가 돼요. 거기에 곱하기요. 2n 플러스 3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n이라고 불리는 게 t분의 1로 변하고, 내가 원하는 2n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n 대신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t분의 2 플러스 3이 돼요. 다시 정리하시면 t분의 3t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t라는 문자로 바꿔줍시다. 얘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t분의 3t 플러스 2가 되고요. 나에 대한 극한값이 뭐다? 3이다. 이렇게 가셨어요. 식을 한 번만 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 거기에 3t 플러스 2요. 내가 3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우리는 이쪽 부분을 나쁜 놈이라고 불러요. 왜 네가 나쁜 놈이라고 불러? 극한식을 다룰 때 t가 0으로 나가고 있어. 분모가 빵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넌 나쁜 놈. 여기까지 내 말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극한식을 다룰 때 이 녀석은 t 대신 0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넌 착한 놈 이런 거야. 결국 이렇지 않나요? 나요. 이쪽 부분은 2 곱하기 이렇게 변하고요. 그런 다음에 리미트 t가 0으로 나갈 때 t분의 ft요. 기본 문항을 풀고 있어요. 내가 결국 뭐라는 거지? 3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뭐가 개인 취향이냐면, 결론, 선생님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다가갈 때 나는 t분의 ft
얘의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수의 극한을 배우던 그 시절 예를 보면 우리는 4가지 정도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나 다 2가지 정보는 바로 알고 가시려는 거지. 어떻게? 수렴해. 다시 뭐 한다고? 수렴해. 그치? 분모 빵으로 가.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뭐로 가야 돼? 빵. 그래서 뭐? F 0의 값은 뭐다? 0이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fx는 다항식이라며요. 즉 다항함수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f0의 값은 0. 그러고 나면 또 뭐가 보여요? 여러분 얘가 보이죠? 어떻게 해요? 나 마이너스 f0이요. 나 0이요. 그래서 미분계수요. 동점 정점. 그래서 f'0 얘가 2분의 3입니다. 요렇게 보이는 건 아주 기본적인 컨셉 아니냐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또 우리의 행동이에요. f0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 상수항. 상수항이 결국 뭐라는 것이고 0이라는 것이고 f'0은 도대체 뭔데? 나 f'0이요. 나 1창이요. 1창의 개수요. 내가 결국 2분의 3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 식 자체를 그냥 생으로 다루셔도 좋고 치환을 하신 다음에 그냥 다루셔도 상관없고 또는 그냥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얘를 그냥 이 식에다 호로록 다 때려 박아서 괜찮아? 나머지 미정계수도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 취향이라는 거야.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미적분을 배우고 있잖아. 그치? 미적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극한식을 다룰 때도 말이야 개연성 있게 미분계수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극한식을 추론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바람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끝났지? 1창의 개수가 2분의 3, 상수항이 0. 그러니까 결국 f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n제곱 플러스 몇 분의 몇엔? 2분의 3n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하라니? 얘가 그래서 답이 뭐를 구하래?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국 f2의 값이요. 나는 8 더하기 3이 돼서 11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답게 문항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항을 푸실 때는요 그냥 아예 공부의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면 이래요. 수학원 정확하게 귀납법을 배울 때 우리 예전 모의고사랑 예전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던 축차대입법에 대한 공부가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어떤 유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꼴 am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m 플러스 fn 즉 n에 관한 함수 또 am 플러스 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n 곱하기 fn 꼴 요 꼴에 대한 축차대입법 이때는 변변 더하기 컨셉 이 유형일 때는 변변 곱하기의 컨셉 예전 수능에서는 엄청 중요한 주제가 되었었던 요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축차대입법 요게 핵심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개연성 있게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이런 거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요 A1 초항의 값을 2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부등식을 주셨어요. am 플러스 n 나는 작습니다. 누구보다 am 플러스 1보다는 나는 또 작습니다. 누구보다 an
더하기 n 플러스 1 얘보단 작습니다 이런 거야.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구하라는 것이 얘를 구하래. 리미트 n제곱 플러스 1 분의 an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시작.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일단 이래야 해. 흐름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야. 자, 부등식을 줬어. 부등식을 주면서 지금 현재 사항 자체가 an이라고 불리는 것을 직접 내가 구해내기가 좀 힘들거나 껄끄러운 사항이 왔다 이거야. sn을 준 게 아니거든. sn을 줬다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할 수 있어. 근데 sn이라는 식을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뭐를 줬다고? 부등식을 줬어.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 an을 직접 구하기가 유효인 사항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낼 수 있냐면 그래 내가 an을 직접 구하기가 너무 힘든 사항이야. 그러면 일단 a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말이야 a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낼 수만 있다면 즉 an이 뭐보다는 크고 최소값을 구해내는 과정이고요. 뭐보다는 작다 얘를 구해낼 수 있다면 그치? 리미트 뭔지 모르겠으나 얘 n제곱 플러스 1 분의 1은 나중에 곱하시되 하여튼 얘에 대한 극한값은 양변 샌드위치 정리에 있어서 호로록 얘가 만약에 별로 수렴하고 나도 호로록 너가 별로 수렴한다면 나의 값도 결국 별로 수렴할 수 있진 않을까. 바이모 샌드위치 정리 극한식에서의 샌드위치 정리. 그럼 샌드위치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an의 뭐랑 뭐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규명해낼 수만 있다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미리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시작이요. 시작. 어떻게 구할 거냐? 선생님, 일단 부등식을 풀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한 번 푸시고 나머지 두 번 푸시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부등식을 잠시 정리하시면 이렇거든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요. 얘는 뭐보다 크다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n보다 크다가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부등식이요. 나요. 얘를 정리를 하시면 호로록 이쪽으로 호로록 넘기시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n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축차대입법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이요. 두 번째 스텝. 정리를 한번 해보죠. 나요. 결국 내가 지금 이 부등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1번, 2번 동시에 만족하는 걸 좀 이쁘게 요런 모양새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요. 나는 n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쓰이는 것이 바이 축차대입법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 두 개에 대한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n 대신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보다는 크고 a2-a1보다는 작습니다. 2요. n 대신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2 a3-a요. 3보다 작아요. n 대신 3을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3보다는 큽니다. a4-a3이요. 나는 4보다는 작아요. 점점점 가다가 내가 n 대신 n-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식은 n-1보다는 뭐하고? 크다. 누가? a의 n-a의 n-1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n 딱 이렇게 되겠네. 자, 내가 대입한 것은 1부터 n-1까지 항의 개수 자체는 전체 몇 개? n-1개를 쭉 나열했고요. 여기서 이젠 중요한 거 편 뭐 하게 되면 내가 싹 더하면 변변 더한다는 이 테크닉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변변 더하게 되면 자변을 더하세요. 등차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는 n-1 초항 플러스 끝항 n 그래서 n-1이요. 걔는 호로록 이렇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워지는 게 보이셔야 돼.
나 가운데 걸 더할 거야.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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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속어. 그래서 요렇게 평행 사변형 자체가 다 소거되면서 남는 것은 am-a1이요. 그래서 어떻게? am-a1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변 얘네들을 싹 다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나 항액S m-1이요. m-1 그리고 쭈루룩 초항 플러스 끝항 m 플러스 2.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이런 거예요. 나요 첫 번째 항의 값을 1이라고 주셨어요. 내가 1이에요. 그러면 양변 더하기 뭐 하면 돼? 1하면 되거든요. 결국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너 꺼져. 그럼 결국 AN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었다? 구해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괜찮아요? 끝난 거네. 끝난 거네. 나한테 원했던 건 너의 극한값. 그래서 양변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합니다. 나요 n제곱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요. n제곱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을 곱하세요. 자 최종적으로 나한테 원했던 건 여기 가운데 낀 너의 극한값. 그럼 나의 극한값 나는 0으로 꺼지시고 2차분의 2차 그래서 나의 전체 극한값은 2분의 1이요. 나의 극한값이요. 리미트요. 너 0으로 꺼져 주시고요. 2분의 1이요. 그래서 나도 전체 2분의 1이요. 그러면 양끝이 2분의 1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있어서 뭐가 되더라? 내가 2분의 1이 되더라. 이상. 그래서 답은 몇 분의 몇? 네. 2분의 1.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이 문제 얘가 만약에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변변 더하거나 변변 곱하거나 얘를 축차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수학 1 기납법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축차대입법을 공부해야 돼요. 축차대입법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공부합니까? 바로 이 점화 형태. 등차 수열이 아닌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함수 형태. 곱해지는 것이 일정한 수가 아닌 함수 형태. 얘를 다룰 때 푸는 테크닉 자체가 변변 더하기, 변변 곱하기. 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생각 한 가지. 어떤 사항이라고? 부등식이 왔어. 또는 AN을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나한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AN을 직접 구하기 힘든 사항이야. 단 A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낼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때 나는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요 생각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5번 문항 볼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자 나한테요 2의 마이너스 n승 플러스 1 거기에 곱하기 k의 n승이요. 거기에 플러스 3의 n승 그리고 호로로로 나요 4의 n승이요. 거기에 더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정수 k의 개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리로 와줘.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수렴 뭐 알파라는 값 이 값이 존재해야 된대 이런 거야. 저 극한값이 존재해야 해. 그래야지 내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요 선생님 나는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에 다시 n승이요.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에 1승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3분의 1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도 얘가 다시 9의 n승 곱하기
3분의 1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였으면 나는 9예요. 공비가 뭐예요? 9예요. 공비가 9니까 아이고 4 같은 놈들 꺼져. 내가 왕이야 지금 이해. 내가 지금 왕이야 이런 거잖아. 그치? 너도 필요 없어 극한식을 다룰 땐 꺼져 이런 거지. 교과서는 얘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공비가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9의 n승으로 나누겠지. 근데 어차피 느낌은 똑같은 거잖아. 내가 지금 왕이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즉 1창의 개수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인 9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작은 놈들은 꺼져 이거지. 아직 얘는 못 꺼져 이런 거야. 얘는 아직 못 꺼져 이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 눈에도 또 얘가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2에 아이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에 마이너스 n승 플러스 1 거기에 곱하기 k의 n승은 지수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법칙에서 자유롭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나요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에요. 여기까지가 결국 뭐야?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에요. 그치? 거기에 뭐가 된다는 거지? k의 n승이 된다는 거지. 그럼 또 여러분 눈에 얘가 어떻게 보이시면 좋겠다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k의 n승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론. 난 설명 말이 길었고요. 실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양새가 그냥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리미트. 결국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9의 n승이요. 그리고 나서 나요 2 곱하기 어떻게? 2분의 k의 n승이요. 이 값이 뭐 해야 된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3분의 1분의 2 나는 6 곱하기 밖으로 빼고 실수배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 18분의 k의 무슨 승? n승. 내가 결국은 뭐 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즉 등비수열의 극한. 뭐를 묻고 있다고 지금 나한테? 등비수열의 극한이요. 걔 수렴 조건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묻고 있다고? 수렴 조건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 여러분들 눈 속에는 공부가 열심히 되어서 이렇게 한 방에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 당연히 등비수열. 그럼 공비와 초항이 같은 경우인 거 맞지?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 얘 수렴 조건은 두 가지야 항상.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초항과 공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두 가지. 1번 조건 또는 2번 조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유형 속에서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랑 똑같다는 거지? 공비랑 초항이 똑같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답을 맞출 때는 나 18분의 k라고 불리는 내가 공비이면서 초항인데 내가 결국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 오고 등호 없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식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항이 될 거고요. 양변에 18을 곱해주시면 k는 결국 마이너스 18보다는 뭐하고? 크고 18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 등호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뺍시다. 그래서 몇 개? 36개.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 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